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위기 시기 졸업 코호트의 노동시장 이행과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문상균입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시기에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들이 장기적인 노동시장 경력에서 어떤 상흔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졸업 시점의 실업률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학술적 의미를 살펴봤다면, 저는 세 가지 경제위기 시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앞선 연구 질문에 대해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를 잠깐 정리해 보면, 우선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졸업생의 경우에는 초기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 성과 측면에서 상흔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졸업생 역시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서 분명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졸업생의 경우에도 이후에 장기적인 상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따라서 향후 경제위기 시점의 졸업자를 대상으로는 다소 개선된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에서는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와 초기 일자리 수준이 장기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진입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즉, 비교적 늦게 진입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낮지 않았던 느린 진입과 비교적 빠르게 진입하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낮은 빠르지만 낮은 질의 진입으로 구분해서 이 두 경로가 장기 소득 누적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기 입직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직접 분석해 보았습니다. 정책 참여 여부에 따른 임금 추이를 살펴보고, 해당 정책 참여자와 이들과 동일한 성별과 연령을 가진 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간의 상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집단인 아시아 금융위기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코호트를 대상으로는 진입과 장기 성과 모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진입 시 성과는 졸업 1년 후의 근로 여부나 대기업 근로 여부, 그리고 월 소득을 살펴보았고, 장기 성과는 졸업 후 10년, 15년, 20년에 대한 총 근로 기간, 그리고 졸업 후 총 소득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때 처치 집단은 각 위기 시점의 코호트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삼아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위기 시점인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으며,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노동시장 진입 극복 방안 중에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초기 일자리 수준의 성과를 장기적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년 패널을 활용해서 졸업 후 소득 총액 전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고, 조기 입직을 지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 자료를 최대한 결합해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경제위기 시기별로 고용률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흔히 IMF라고 불리는 시기,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시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시기에 고용률이 전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시기의 졸업생들이 경험한 노동시장 성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금융위기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코호트의 경우 전후 코호트에 비해서 졸업 1년 이후의 근로, 그리고 대기업 근로 확률이 전후 코호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분석에 대해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코호트는 전후 시기 코호트에 비해서 초기 진입에 대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기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 졸업 후에 10년, 15년 그리고 20년 후에 측정했던 이 총 근로 기간의 경우 전후 코호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들이 적게 근로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득한 총 임금 소득에 대해서도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가 전후 코호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취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의 졸업 코호트의 졸업 후 10년이 지나면 임금 소득 격차가 더 크게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졸업 10년을 전후한 시점에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면 오히려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졸업자가 전후 코호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매우 어려운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더라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은 집단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높은 소득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분석했던 이 졸업 코호트를 주요 설명 변수로 활용한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졸업 시점의 경제 위기가 다소 외생적인 충격으로 작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시 졸업생들이 위기를 예상하고 졸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앞당겼다면 더 이상 이 졸업 코호트가 외생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과에도 많은 편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졸업생과 전후 코호트를 비교해 본 결과 재학 기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기준 선행 연구의 결론들과 동일하게 아시아 금융위기 졸업 코호트 간 특성이 체계적으로 다르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 졸업생은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타 시기 졸업생에 비해 졸업 후 장기간 동안 총 근로기간과 총 임금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일정한 상흔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발표에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동일한 분석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코호트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장단기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코로나19 시기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2020년 졸업자는 전후 시기 코호트에 비해서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확실히 더 길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술 통계를 넘어서 선형회귀 모형으로 분석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 분석은 졸업 후 첫 취업을 경험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표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취업 미경험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위험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해 보더라도 앞선 분석 결과와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시기 졸업생, 특히 2020년 졸업생은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졸업 코호트의 경우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과거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 코호트의 경험을 고려하면 향후 장기적인 상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경제 위기에서는 청년들이 겪게 되는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는 그 중에 초기 노동시장에서의 일경험이 실제로 청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초기 일자리 수준이 그 개인의 장기적 소득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졸업 후 100일 미만에 취업했지만 첫 일자리의 임금이 중위소득 미만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교육 수준 대비 업무 수준도 보통 이하인 경우를 빠르지만 질이 낮은 진입 집단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하향 취업은 아니지만 졸업 후 1년 이상, 2년 미만 정도의 졸업
취업까지 유예 기간을 가진 집단 혹은 2년 이상이 걸린 이 늦은 진입 집단을 설정해서 이 세 집단 간의 장기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세 집단의 졸업 이후 3년에서 9년까지의 총 임금 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집단의 취업까지 걸린 비하향 집단은 처음에는 빠르게 취업한 집단에 비해서 소득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100일 미만 하향 취업 집단의 소득을 추월한 뒤에 일정한 수준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까지 2년 이상이 걸린 집단은 초기 임금 격차가 이후에도 거의 해소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회귀 분석으로 확인해 보아도 2년을 초과하여 취업이 늦어진 경우에는 하향 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적인 소득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1년에서 2년 미만 집단은 장기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업 시기와 장기 소득 간의 관계는 사실 개인의 능력과 같이 관측 불가능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빠른 취업과 다소 늦은 취업이 빠른 취업과 다소 늦은 취업 혹은 일자리 질이 애초에 능력이 다른 집단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학 시기의 학자금 조달 방식을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개인의 능력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결정되는 요인을 활용해서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그 분석 결과에서도 앞선 선형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100일 미만의 낮은 일자리 집단과 1년 이상 2년 미만 취업 집단 간의 임금 총액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돕는 동시에 오프JT를 병행함으로써 자격과 학위를 부여하는 훈련 제도인 일학습 병행의 효과도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방법은 비교적 직관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학습 병행을 경험한 1988년생 남성이 2016년에 360만 원을 벌었다면 같은 연령과 성별의 임금 근로자 약 17만 5천 명 중에 몇 번째 수준에 있는지를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의 소득 순위로 환산해서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2016년 일학습 병행 재직 단계 참여자 청년 5,600명을 대상으로 동일 연령 성별의 임금 근로자 약 300만 명을 대조하여 분석한 결과 2016년에 42등 수준이었던 일학습 병행 참여자 임금 순위는 2019년에 35등 수준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소간 하락하긴 했지만 0.4등 정도의 미미한 하락에 그쳐서 대체로 36등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일학습 병행과 같이 일을 먼저 경험하면서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학위를 취득한 뒤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청년 개인에게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기존의 비판에 대해서 하나의 좀 반론이 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 참여자와 유사한 출생 연도의 청년이 학업을 마친 뒤에 임금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일학습 병행의 참여자가 임금 순위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 정책의 의미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은 재학 단계 도제학교, 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 병행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초기 일자리 수준을 함께 고려할 때 일정 수준까지의 구직 기간은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투자로 작용할 수 있지만 취업까지 2년을 넘기게 되면 장기 소득 측면에서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일학습 병행의 경우에 훈련 참여 후 6년 동안 임금 순위가 상승하고 학위 취득 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동일한 연령대 집단이 추가되더라도 순위 하락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직 후 학습하는 정책도 개인에게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분석의 필요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AI 등으로 인해서 고용 둔화가 나타나고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청년의 초기 일 경험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개인의 입장에서 첫 일자리가 정말로 경력의 디딤돌이 되는지 아니면 향후 경로를 제약하는 함정이 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근거는 사실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초기 일자리의 장기적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서 제가 개선 방안과 관련한 두 번째 분석에서 활용했던 방대한 행정 자료를 일학습병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체 청년 취업자로 확장해서 입직 시기와 초기 일자리 질이 개인의 장기 노동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좀 분석한다면 향후 청년의 노동시장 정책 설계에 보다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연구가 꼭 제가 수행하지 않더라도 저보다 더 뛰어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이 대규모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이러한 분석을 수행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